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 공장혁신생기개발팀의 전재혁 책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발표드릴 내용은 스타CCM 플러스를 활용한 생산공장 클린룸 공조 최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기류 분석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와 그리고 실행 사례, 그리고 추진 실정 및 향후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류 분석에 대한 정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류 분석이란 전산 유체역학을 통해서 생산 공장 내의 온습도 분포, 공기 유동 등을 해석해서 개선 방안 수립 및 예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전산 유체역학은 우선 저희는 지멘스사의 스타CCM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류 분석의 적용의 필요성입니다. 기류 분석을 왜 적용하게 됐냐면 생산 공장과 클린룸 내부 공조 설계 시에 최적화 부족으로 인해서 공조기를 더 설치하게 되거나 적게 설치하게 되나 사전에 검증을 하지 못해서 투자비 운영비가 증가하게 되고 내부 온습도 청정도에 대한 불균형을 사전에 검증하지 못해서 기류 분석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적용 전에는 단순 공조 부하 계산 및 유입 풍량 계산을 통해서 온습도와 청정도를 설계했습니다. 냉난방 온습도 같은 경우는 부하 계산을 통해서 생산 공장 내부의 냉난방 공조 설계를 했습니다. 이 부하 계산에는 지역별 실내외 온도, 그 내부 발열량,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입 열량 등을 반영하여 부하 계산을 했습니다. 청정도 같은 경우는 공기 유입량 계산을 통해서 청정도 설계로 유지력 그리고 취약 지역에 대한 검증이 미비했습니다. 공기 유입량 같은 경우는 필터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입축을 통한 입자들의 유입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문제점이 있었던 게 저희가 공조기를 설치를 하고 나서 냉난방 시운전을 하기 전까지 어디가 취약한지, 냉난방이 어디가 과한지,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냉난방이 부족하거나 청정도가 취약하게 되는 지역이 발생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공사가 끝난 후에 추가 공사를 해야 되고 추가 설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비도 더 증가하게 되고 운영비도 더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FD를 통해서 생산공장 클린룸의 온습도 및 청정도 최적화 프로세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냉난방 온습도 불균형 지역을 개선을 통해서 내부의 공조를 최적화했습니다. 그리고 클린룸 내부 입자 분석을 통해서 청정도 검증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취약 지역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신공장과 클린룸 신규 건설 시에 설계 검증 및 최적화 프로세스를 적용을 해서 해당 기류 분석을 모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는 그림은 기류 분석을 적용한 유동 해석 결과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저희가 우선 기류 분석 프로세스를 언제부터 만들어서 적용했는지 연역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2년에 우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이의장 공장의 산업과제를 시작으로 기류 분석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사내 전문가를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신공장, 그러니까 멕시코에 짓는 신공장에 최초로 이 기류 분석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그때부터 이 프로세스를 확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울산, 중경, 창주, 인리, 싱가포르 등 저희 생산 공장에 모두 적용을 하였고 특히나 울산 공장이 2017년에 냉방 공조 설비를 모두 설치를 하면서 그때 기류 분석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냉난방 최적화를 하면서 많은 투자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냉난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 확장을 해서 도장 공장 오븐 내부에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에 대한 열량 최적화를 같이 진행을 해서 분야 확장을 했고 그리고 2021년부터는 처음으로 클린룸, 드라이룸을 저희가 짓게 되면서 거기에 습도와 청정도에 대한 분석을 같이 넣으면서 고도화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미국 신공장과 울산 신공장의 공조 최적화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류 분석 프로세스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준비, 3D 모델링,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 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해석을 진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산 공장 등을 직접 모델링하기 때문에 생산 공장에 대한 도면 그리고 설비들 그리고 내부에 있는 기류 간선물에 대한 도면을 받아서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 실제 그 도면이랑 현장 상황이랑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하고 스케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 가게 되면은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이 기류 간섭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스케치를 하고 거리 측정을 다 해와서 높이, 크기, 모양에 맞게 3D 모델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이제 기류 분석, 해석에 필요한 경계 조건들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내부에 저희가 온습도계를 10곳에서 15곳, 많게는 20곳까지 설치를 해서 내부에는 온습도 분포를 먼저 데이터를 확보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계구부들에 대한 풍속, 풍량, 온습도 다 측정을 해서 경계 조건을 모두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3D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고요. 3D 모델링 다 완료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해석에 필요한 격자 생성을 하고 이제 수치 해석 모델 및 경계 조건을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최초에는 베이스 모델을 형성을 합니다. 이 베이스 모델이라는 것은 저희가 측정해온 내부 온습도 분포와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상관의 정합성이 맞도록 베이스 모델을 확정을 하고 그 이후에 거기서 공조기를 넣었다가 빼보거나 혹은 공조기 위치를 이동해 보거나 용량을 변경해 보거나 토출 온도를 변경해 보거나 하면서 내부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온도에 다다를 수 있도록 개선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기류 분석을 진행했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HMGMA 미국에 있는 신공장에 이제 공조 최적화를 적용한 내용인데요. 이제 올해 6월에 완료가 되었고 보시는 것은 냉방 공조 설계 기준이라고 미국의 냉방 설계를 할 때 있던 냉방 공조 설계 기준입니다. 실내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 생산 공장 같은 경우는 27도에서 28도 기준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역 특성상 화씨 74도 그러니까 도시로는 23.3도로 좀 낮게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 컨셉 같은 경우는 RTU라고 루프탑 유닛으로 이제 지붕 위에 설치가 되는 공조기인데요. 이 공조기에 이제 EHP, 냉동기와 AHU, 공기 조화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단일 유닛으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공장에 수많은 공조기가 설치가 되게 되고 이 공조기는 역할은 이제 외부에서 공기를 끌어오고 내부에 순환 공기를 빨아들여서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서 내부로 그 차갑게 된 공기를 토출시키는 형태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적화한 내용인데요. 이제 보시는 거는 처음에 의장 공장에 저희가 공조기를 설치를 했던 것을 제가 최적화한 내용입니다. 최초에는 공조기 설계가 이제 부하 계산서 상으로 설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전 지역에 공조기를 균등하게 배치하게 되는데 공조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내부에서 발열량이 지역별로 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조기에 대한 이 열량이 분포가 다 불균일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지역 4, 지역 2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공조기 수량을 줄이거나 용량을 줄여서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처음엔 최초 34대 설치했던 거를 이제 냉방 공조기는 33대로 한 대를 줄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타겟 목표로 한 23.3도보다 매우 낮게 나와서 저희는 공조기 개별 열량을 150RT에서 120RT로 전체 용량을 30% 정도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조기 한 대 줄어든 거에 대한 투자비 절감이 2.2억, 2.7억, 그리고 운영비 절감이 4.4억 정도로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차체 공장입니다. 차체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 발열량이 많기 때문에 공조기가 좀 더 이제 근무하는 인원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최초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조기가 균등하게 27대가 균등 배치되어 있었던 거를 이제 공조기에 대한 위치 최적화와 저희가 타겟 목표로 하는 23.3도에 근접하게 맞추기 위해서 공조기 설치 수량을 3대 줄이고 그리고 공조기 개별 열량도 마찬가지로 30% 줄여서 투자비 절감과 운영비 절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차체 공장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냉난방 기류 분석 말고도 이제 내부에 흉가스 최적화 분석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도 같이 진행을 해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흉가스에 대한 최적화를 해서 내부 생산 공장 환경 개선을 동시에 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레스 공장인데요. 이 프레스 공장은 사실 저희가 냉방 공조기를 설치하지 않고 대부분 스팟 쿨러 같은 내부에 국소 냉방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프레스 공장 같은 경우는 다른 공장에 대비해서 근무 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전체 공조기 설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공장 같은 경우는 컨셉이 전체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냉방 공조기가 7대가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7개를 설치를 했을 때 내부 평균 온도가 되게 낮게 나왔지만 한 대를 빼게 되면은 이 용량이 너무 줄어들게 되어서 이 공조기에 대한 전체 용량은 30% 정도 줄였는데 대수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조기 그 용량을 줄인 거에 대한 운영비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거 기류 분석을 다 진행을 하고 나서 절감 효과를 뽑는 내용인데요. 냉방 부하가 줄고 난방 부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전기 용량이 줄어들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 효과로 이제 운영비에 대한 절감 효과가 나오게 되고요. 공조기는 원래 처음에 68대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64대를 설치하게 돼서 4대가 줄어든 거에 대한 투자비 절감 효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생산 공장 말고 저희 처음으로 의왕에 있는 그 연구소에 클린룸, 드라이룸을 짓게 되면서 공조를 최적화한 내용입니다. LG전자와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LG전자에서 보시는 화면은 LG전자에서 공조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한 내용이고요. 일반 지역, 클린룸, 드라이룸 순서로 이제 공조 조건이 각각 다르고 그거에 따른 이제 공조 시스템이 각각 따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조립룸과 활성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린룸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발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조기, 냉방 공조기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클린룸 같은 경우는 내부에 이제 만 클래스를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 공조기와 헤파 필터를 사용한 BFU까지 포함해서 내부에 순환급기를 사용하는 형태로 공조를 진행하게 됩니다. 드라이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일반 공조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드라이한 상대 습도가 매우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공조기를 사용하지 않고 제습 공조기를 사용합니다. 제습 공조기는 내부에서 이제 한 번 제습을 거쳐서 공기를 토출하기 때문에 아주 낮은 습도를 가진 공기를 토출을 해서 드라이룸의 그 상대 습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이제 시뮬레이션 현상 분석을 했던 내용인데요. 내부의 온도, 습도, 청정도, 유속 분포가 대부분 괜찮았었는데 일부 지역에서 뭐 관행방이 되었거나 혹은 어떤 설비 지역에서 온도가 높았거나 어디 지역에서는 유속 분포가 좀 빨랐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양호했으나 지금 표시드린 뭐 DR룸, 전사설비 쪽에는 온도가 좀 높아서 그쪽 지역은 저희가 발열량 해소를 위해서 냉방 덕트를 더 추가를 하거나 하는 형태로 개선을 진행을 했고요. 조립과 활성화 같은 경우는 내부에 그 발열량이 많아서 공조기를 많이 투입을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발열에 비해서 냉방 열량이 더 높아서 이제 자동 제어를 통해서 운영 단계에서 내부를 온도를 목표로 하는 온도에 22도에 맞게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설계 개선을 한 내용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행방, 온도 높은 부분, 이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해서 개선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내부에 있는 청정도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청정도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석 조건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해석 조건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 설비 조건과 입자 발생 조건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정립을 하고자 했는데요. 처음에 필요 자료가 있었고 값, 정립 목표, 그리고 정립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정립을 했던 것은 대부분 이제 국가 기준이라든지 ISO 기준, 그리고 저희가 뭐 대한설비공학회에서 나오는 논문 기준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석 조건에 대한 조건을 모두 정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립된 조건을 바탕으로 이렇게 클린룸 입자에 대한 입자 개수 변화와 입자 경로를 검증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때까지 해석을 진행할 때 대부분은 스테디 상태, 정상 상태에서의 이제 해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냉난방도 마찬가지로 항상 동일한 조건, 와우 조건, 워스트 오브 워스트 조건에서 냉방, 난방이 진행됐을 때 어느 정도 높이까지 어느 정도의 온도까지 올라가느냐, 어느 정도의 습도까지 올라가느냐를 봐서 그거 이상 통과가 되면 와우 조건을 다 통과한 거기 때문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입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테디가 아니라 언스테디, 비정상 상태인 해석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 설정을 하고 경계 조건을 설정한 내용입니다. 결과 분석 내용입니다. 결과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린룸을 일부러 오염을 시킨 다음에 공조 조건이 만족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봤고 그게 계속 유지가 돼서 수렴이 돼서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은 토출 입자의 경로를 본 건데요. 어디에서 입자가 토출한 다음에 어디에서 입자가 계속 뭉쳐서 안 빠지진 않는지, 어디에서 취약한 지역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을 같이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다 진행을 하고 나면 신공장 같은 경우에는 다 짓고 나서 공장에 가서 이제 저희가 CQAS라고 공장 건설 품질 확보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 제가 같이 가서 내부에 있는 온습도 분포를 다 측정을 해서 시뮬레이션과의 정합성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기존 공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측정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합성을 확보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정합성 검증을 위해서 저희 의왕에 있는 생산기술 연구개발 2동이 다 지어지고 나서 내부에 있는 TAB라고 하면은 이제 테스팅, 어드저스팅, 밸런싱이라고 해서 공조기를 설치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정합성, 그 설계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걸 하면서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TAB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한 내용을 보면 온도 및 습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합성에 맞게 들어왔고 청정도도 정합성에 맞게 들어왔는데 이 청정도 같은 경우가 오히려 시뮬레이션이 더 높게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최초에 설치를 하고 설비를 가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 청정도 측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뮬레이션이 그 TAB 결과보다 높게 나오는 결과를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저희가 만 클래스 청정도 상한 기준보다 훨씬 낮게 나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는 이걸 2012년부터 해서 계속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 회사 공장에 있는 국내외 생산 공장 81개 샵에 적용을 해서 냉난방 환기 공조 개선을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누적으로는 투자비 60억, 운영비 27억에 대해서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밑에 보이는 도표는 저희가 적용한 공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이 울산 GP 신공장, 지금 현재 울산 GP 신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 공장에 이제 냉난방 공조 최적화 기류 분석을 적용을 해서 수평 전개를 한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에 있는 공장, 도장 공장에 이제 전착 오븐이라고 오븐에 이제 열 분포 최적화를 한 형태로 해서 저희가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제 오븐 내부에서 전착 여액이라고 전착액이 좀 남아있는 액이 끓음 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불량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상 해석상에서 구현한 해석 기법을 개발해서 고도화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장 공장 내부에 저희는 도장 공장은 파티클, 그 입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내부가 항상 양압화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압화를 해서 항상 도장 공장에서 바깥으로 공기가 나가게 공조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양압화 공조기가 너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과하게 되어 있지 않나 혹은 불균형하게 되어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착안해서 양압화 검증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래서 양압화 공조기에 대한 부하량을 좀 줄여서 혹은 불균형 제어를 개선해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에 대한 퀄리티를 높일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류 분석을 진행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뭐였냐면 처음에 이 대형 공간에 있어서 이 정합성을 확보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최초에는 어떻게 정합성을 확보해야 될지 몰라서 처음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계속 여러 가지 트라이 앤 에러를 많이 했었는데요. 진행해 보다가 이제 얻은 결론은 뭐였냐면 저희가 직접 생산 공장의 데이터를 다 취득을 해서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 데이터와 그 시뮬레이션이 일치하게 만든다. 저희가 오차율 안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오차율 안에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에 대한 그 베이스 모델을 확정을 할 때 시뮬레이션 적어도 한 10번에서 12번 정도는 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각각 지역별로 온도도 조금 조정하고 풍량도 조금 조정하고 하면서 내부에 있는 저희가 취득해온 데이터와 정합성에 맞게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웠던 점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진행하게 될 이제 클린룸 같은 경우도 저희는 지금 저희가 최초로 분석을 했던 게 의왕에 있는 연구소에 짓고 있는 이 클린룸에 대해서 최초 분석을 했었는데, 앞으로 짓게 될 저희가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연료전지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보다 훨씬 더 큰 공장이 되고 더 큰 대형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정합성을 확보하는데 이제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최대 주안점은 이 기술에 대한 정합성 검증하는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